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민주당이 만일에 있을 조기 대선 국면에서 꽃놀이패를 지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야권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회동을 하는 등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한번 모습 확인하시죠. 아이고.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하실 역할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발했죠.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가 됩니다. 민주당의 구조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경쟁을 해보려는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럼 거의 정당이 되는 필요한 일이. 네, 윤지원 기자. 이제 보면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뭐 다른 인물들을 좀 지지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다른 어떤 얘기도 더 나왔습니까? 네, 사실 이 오찬 회동이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웃으면서 만나서 뭐 얼싸안기도 했고 네. 또 임 전 실장 이재명 대표가 뭐 술 한 잔 사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네. 했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앉으면서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재명을 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지지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 차기 대권에서 이재명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고요. 이재명 대표가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야권 통합을 강조했지만 임 전 실장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면전에서 쓴소리를 한 건 지금 처음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 만남에 대해서 이 당내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건데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다라면서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임 전 실장이. 그래서 저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좀 인상도 받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앙금이 남아있겠죠. 본인도 출마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국회의원 되고 싶었을 건데 출마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도부에서는 험지로 가라. 임종석 비서실장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또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험지로 가라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거절하고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자 모두 좀 서운한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임종석 실장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지도부의 험지 권유를 좀 받아들여도 되지 않았을까. 아마 다른 곳에 갔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어차피 민주당 통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양성도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통합의 관점에서 임종석 실장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또 임종석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 이건 네. 결국 민주당의 다양성을 좀 존중하고 자신이 경쟁력을 더 키워주겠다 뭐 이런 것이니까 저는 이것도 나쁜 발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지자 일부는 좀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 네. 있지만 민주당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위해서 또 레드팀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좋은 대화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지자들을 응원하겠다는 임 전 실장 얘기 듣고 앞으로도 좀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 탈당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결정이 되고 임종석 실장이 열심히 돕는다라고 한다면 네. 대통령 된 이후에 충분히 더 포용과 통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준호 대변인. 일단은 이재명 대표 얘기 쭉 들어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역할 얘기하거든요. 임 전 실장이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만났던 인사들에게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얘기한 걸까요? 비명 행사에 대한 보상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지난 이제 총선 때 이재명 대표는 자기 편이 아니면 확실하게 공천을 다 안 줬습니다. 그래서 비명,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면 전부 다 행사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천을 못 받았다. 공천 못 받았었죠. 그래서 비명 행사 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특히 반감이 크냐면 호남 지역에서 반감이 큽니다.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90% 이상 높은 압도적인 지지율 나왔는데 호남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70%가 안 되는 지지율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은 아직까지도 친문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있는 거고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도 지원하겠다는 하겠다는 호남의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남의 어떤 집토끼 여론을 90%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네. 비명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이 그 속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비명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주면은 그러면 우리도 너를 돕겠다. 이제 이런 시도를 보는 것 같아요. 보상이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도 보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보상이란 글쎄요. 아마 지금 뭐 재보궐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있을 내년 대선이랄지 아니면 뭐 대선 그렇죠. 이후랄지. 대선에서 이제 역할이 있는 거죠. 대선에서 중앙선대 만약에 조기 대선이 네. 이루어지려면 선대위 캠프가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밑에 뭐 자리만 채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보직이 아니라 네.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직으로 비명들을 배치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선거에 대한 공신으로서의 자격을 좀 얻을 수 있는 수월한 자리에 배치해달라 그런 요구가 아닐까 싶고요. 임종석 이제 전 실장의 이 말은 저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상당히 교감해서 나온 아주 강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이 담긴 발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비명계 대권 주자로 불리는 김동연 전 지사를 만나는데 윤지원 기자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하고 할까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저녁 식사를 하지는 않고 차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그런데 김동연 그 지사가 오늘 오전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기득권 깨기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명권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명권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네, 또 해당 영상에서 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어. 하기도 했는데 뭐 이런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애둘러 지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기도 네.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앞두고 저렇게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건 결국 이재명 일극 체제로 단합하기보다는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읽히기도 하거든요. 또 앞서서 김 지사는 이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오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개헌 관련된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수문 부위원장님 일단은 혹시 대선이 있다면 경선이 있다면 아마 김동연 지사도 출마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좀 읽혀지는 대목인데 여기서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고 하면 뭐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받을까요? 이런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불체포 특권을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봐요. 국민들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민생 경제 문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편가르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포용과 통합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지 지금 불체포 특권이 논의될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2년 6개월 동안 야당 대표를 집요하게 수사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체포 특권이 필요할 수 있겠다. 지금 시대에도 불체포 특권의 필요성이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논의는 별로 안 될 것 같고 논의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쓴소리도 좋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났기 때문에 좀 유능한 정책 분야 민주당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집권을 하든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든 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의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 이 부분에 좀 대화의 중점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준호 대변인 일단 여권에서는 대선이 생긴다고 하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조건 나오겠다라고 밝혔고 김동연 지사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보낸 거 보면은 그런 의지가 좀 읽혀지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와 정책 대결도 한다든지 뭐 요구를 한다든지 뭐 오늘 만남에서도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 김동연 경기지사는요, 굉장히 좀 야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당하게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기도라는 큰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직력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했던 공약 중에 뭐 근무 시간 줄이자 또는 주 4일째 하자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예. 화제가 됐었죠. 그게 원래 김동연 지사가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김동연 지사가 했던 것을 그대로 뺏겨갈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김동연 지사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하고 좀 그거를 갖고 싶어하는 게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지사가 자신감 있게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불체특권 폐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미 헌법 확정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 이후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불체포에 대한 소추에 대한 그 특권이 인정되는 네. 거지만 이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수사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재판에 대해서는 소환되지 않는다. 즉 소추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게 10명의 법학자 중 7명이 다수설이거든요. 그때 뭐 2017년 홍준표 사례죠. 같은 경우 예, 홍준표 전 대표 사례가 바로 그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로 추대했다가 만약에 당선되고 나서 6개월 만에 내려와야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리스크가 없는 내가 더 대통령 적임자다라고 하는 김동연 지사의 주장이 상당히 민주당 여권 인사에서는 아마 일리가 있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봅니다. 네? 전혀 뭐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뭐 이재명 대표도 정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주 4일제 같은 경우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나왔던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정책적으로 지금 이걸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냐의 문제일 뿐인 것이고요. 자꾸 불소추 특권의 다수설이 뭐 대통령이 돼도 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직 학계가 정리된 견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법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모든 소추권을 다 취하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됐던 법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음이 재판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재임 시에는 재판하지 않는다. 이게 다수설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대법원과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고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곧 국민의 선택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언급을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방송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다고.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성남FC에 무슨 제3자 뇌물 제가 먹었습니까? 성남FC라고 하는 성남시 예산지원되는 산하기관에 실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설득하고 또 FC 직원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업 딴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했어. 알았다는 증거도 물론 없어요. 그런데 기소했어요.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서 좀 반박을 한 부분인데, 자, 윤정 기자,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끌어안고 있고, 지금 요새 보면은 유튜브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거의 광복 행보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대선 주자급으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사이에만 친명 성향의 유튜브에 3곳에 출연을 하는 등 굉장히 유튜브 출연 그리고 TV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렇게 본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 있어서 어떤 대선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발언들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친명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면서 성장 우선 담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명 지지층을 등에 업고 이 전통적인 진보층이 지금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한 비판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런 비판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 24일에는 유명한 경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목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부동산 등 이 세제 관련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잘사니즘을 부각하려고 하는 것인데 향후 이 대선 국면에서 이 중도층을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 이런 전략이 유튜브 출연에서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상 조기 대선에 나섰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